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학력평가, 시험 자체는 5월에 봤죠. 4월 학력평가 표분석 풀이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를 봤어요. 그런데 뭐 일탈이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개념 이런 게 오답률 2, 3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애기들이 아직 공부를 다 마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분석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등급 컷 자체는 45점 1등급, 2등급 40, 그리고 3등급 35, 그리고 4등급 29점. 하지만 시험 자체는 정말 평이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부가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답률 1위는 성불평등 문제였어요. 성불평등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불평등,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풀이 유형 자체가 좀 정형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선생님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표분석 3문제 나왔죠. 사회보장제도가 개념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인구부양비, 그리고 계층 이동까지 해서 이렇게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요 성불평등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봅니다. 오답률 1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성불평등 문제. 오답률이 한 75.7%. 정말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기들이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이 리을 때문에 많이 틀렸더라고요. 답은 2번이었는데 이게 24.3%의 이제 선택의 비율을 보여준다면 이 4번 선지가 28%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을 선지, 왜 애기들이 이게 틀린 걸 모르고 답으로 골랐는지 어디 한번 시작해 봅니다. 성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조건절 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기준값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준값을 설정한다라는 게 무의식에 그냥 딱 되고 바로 확인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임의의 기준값을 정해서 애기들 머릿속에 계속 이 임의의 값이 다른 거다라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A, B, C, D라고 하는 임의의 값을 설정해라. 그 기준값을 설정하면 A, B, C, D의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의 대소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 최근 들어서 표분석의 본질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표분석의 본질 찾아가면 관련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성불평등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왜 임의의 기준값이냐? 바로 이거 봐봐요. 각각의 해당의 남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992년 남자 정규직이 100이라고 놓고 보는 거야. 그때 남자 비정규직 80, 여자 비정규직 66이죠.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통해서 1992년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80, 2002년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83 이런 거군요. 좋습니다. 원래 이런 거거든. 즉 1992년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2002년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근데 애기들 머릿속에 200과 200의 절대치는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A, 100B, 100C, 100D라고 놓고 보면 A와 B가 같은 값이 아니구나. 1992년 남자 정규직 100A라고 놓고 봤을 때 남자 비정규직이 80A, 66A, 44A인 거죠. 여기는 83B, B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시험장에서 푸는 방식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형태의 해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는 맨날 이 100과 이 100이 같은 100인 줄 알고 실수를 해요 라고 하면 아예 이렇게 A를 붙이고 다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엔 200과 200이 같은 100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이거 그때는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또 조건절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 남자 정규직 평균 임금이 매년 상승하였대.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남자 정규직 100A 값보다 100B 값이 큰 거고 100B보단 100C보단 100D가 더 큰 거입니다. 자, 이제 전부 다 확인했어요. 이게 다야. 자, 이제 보기를 통해 답 골라봅니다. 기업,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자, 대비 앞에 네모 치세요. 왜냐? 잠깐 선생님 표분석 본질 한 장 정리 프린트 보고입니다.
결국 표분석의 본질이라는 거 절대치, 비율, 증가율의 개념인데 결국은 다 비율이다. 알파 대비 베타의 비율, 분자의 비율, 베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나 기준값 대비 앞에 네모치고 대비 뒤에 세모쳐서 알파분의 베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 그럼 대비 앞에 네모쳐. 그리고 대비 뒤에 세모치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비 앞이 네모, 그리고 대비 뒤에가 세모죠?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이거 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한번 써볼게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분의 여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2002년 그리고 1992년을 보네요.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92년. 여기 여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얘 보면 되잖아. 여성 비정규직이 얘가 네모입니다. 그리고 얘가 세모가 되겠지? 그럼 얘는 44A분의 66A가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기들이 이 100이 이 100과 같지 않아요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얘는 굳이 A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 44분의 66 하면 되거든요. 이게 1992년의 값이라면 이제 2002년 가볼게요. 2002년은 이게 네모, 얘가 세모야. 그럼 얘는 50B분의 78B가 되죠. 이 경우 얘는 1.5네. 44의 1.5가 66이잖아요. 근데 얘는 1.5면 75야. 뭐야, 얘가 더 크네. 1.5보다 크네요. 그러니 2002년의 B가 더 큽니다. 그러니 2002년이 1992년보다 크다. 띵동,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걸 시험장에서 푼다면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애기들 얘를 100으로 움직인다면 44분의 66, 50분의 78. 아, 얘가 더 크네. 이렇게 풀어도 바로 고를 수 있죠.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 속도를 낼 때까지 이 방식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니은 확인해 봅니다.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바로 여기와 여기와의 차이죠. 지금 물어보는 게 2012년과 2002년을 물어보니까 여기와 여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니은 지금 2002년에는 83B와 100B의 차이야. 그렇다면 얘는 17B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2012년은 87C와 100C와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는 13C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확실한 거.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큽니다. 요 앞에 17과 13만 보면 2002가 더 크지만 실제로는 이 C가 1000이고 이 B가 100이면 어쩔 거야. 이거는 비교 불가입니다. B와 C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얘 알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 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디귿 확인해 봅니다. 2012년 대비 2022년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남성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선생님의 속도는 지금 남자가 100이야 계속. 근데 지금 여자 정규직 같은 경우는 66에서 78로, 78에서 82로, 82에서 88로 계속 커졌죠. 그러면 평균 임금 상승률은 무조건 남자 정규직 근로자보다 여자 정규직 근로자가 높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가 더 계속 커졌네? 얘가 높네? 이 속도가 될 때까지 애기들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요 숫자를 보면 여성 정규직 같은 경우 66A, 78B, 82C, 88D가 된 거야.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냥 이건 두 해만 비교하면 되니까 2012년 남성 정규직 100C일 때 여성 정규직은 82C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 남성 정규직 100D일 때 여성 정규직은 88D가 되죠. 우리 이거 증가율, 분모분자 뭐가 더? 이 얘기 여기의 증가율, 즉 이렇게 만약에 증가했다고 치자. C보단 D가 더 많이 증가했잖아. 근데 얘는 똑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앞에 숫자가 얘는 똑같은 때 100으로 얘는 82에서 88로 큰 거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개념이지. 이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얘는 100 앞에가 똑같고 C와 D의 요 비율 증가만 보여준다면 얘는 똑같이 증가했는데 앞에까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 얘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남자 정규직의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큰 겁니다. 애기들 머릿속에 C와 D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앞에 숫자가 더 커졌으니까 얘가 더 크네.
이 속도까지 끌어올릴 만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역과 디귿 답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리을입니다. 2022년에는 1992년과 달리 여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평균, 전체 평균. 비율, 전체 비율과 같습니다. A의 비율이 있어요. 40이래. 그 다음 B의 비율이 있어요. 이게 10이래. 이 둘의 합, A와 B의 전체의 비율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농도 문제. 이게 이렇게 진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흐려요. 그러면 이 둘을 섞었는데 이거보다 더 진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더 흐려질 수 있을까? 이 또한 불가능하죠. 이 둘을 섞으면 이 사이 어딘가에 농도가 나온다는 거야. 비율, 전체 비율. 비율이라는 건 분모분의 분자. 그렇죠. 여기에서는 소금, 물, 그 중에 소금, 분모분의 분자, 비율, 전체 비율. 이 소금의 비율은 가까운 쪽, 이게 분모값이 커요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평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A의 평균, B의 평균.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렇게 얘가 높고 얘가 낮아. 그러면 A, B 전체의 평균은 이 사이 어딘가에 나옵니다. 결국 비율이라는 게 분모분의 분자인 것처럼 평균이란 것도 숫자분의, 예를 들면 이게 과목 평균이라고 쳐봐요. 그럼 총점인 거잖아. 결국은 똑같은 맥락, 분모분의 분자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은 그 사이 어디가의 값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시 와볼까요? 지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이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바로 여기 요거 2022년 69가 됩니다. 그럼 자, 생각해봐요. 요 이야기 전체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비정규직이라면 남성의 비정규직, 여성의 비정규직 그 사이 어딘가의 값에서 이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아하, 이 얘기는 남자 비정규직, 여자 비정규직의 전체 평균, 그죠? 이거분의 여자 비정규직의 평균값, 이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1992년 여자 비정규직이 44A야.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 어딘가 44A보단 무조건 클 거고 그 다음 80A보단 작겠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AA는 사라져. 이 얘기는 무조건 얘도 50%를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50%를 딱 가져갈 때는 여긴 88A여야 되거든. 이미 1992년에도 전체 평균의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애기들은 바로 이 이야기, 평균과 평균 사이에 전체 평균이 만들어진다. 요 개념. 물론 3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모값이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요 부분, 그 사이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50은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리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답 기역과 디귿 골라 2번이었습니다. 따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오답률 4위 인구 부양비 문제입니다. 오답률 2위랑 3위 같은 경우는 일탈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개념 문제였어요.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 지금 4월이다 보니까 아직 개념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 짓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 빼고 바로 표 분석 시작해봅니다. 인구 부양비. 선생님이 인구 부양비는 이렇게 유소년 그리고 부양인구 그리고 노인 인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구 부양비 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줍니다. 결국은 비율, 부양비 그리고 노령화 지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수치의 비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A, B, C를 확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경우 A, B, C를 통해 빠르게 A, B, C 각각 무엇이 유소년인지 부양인구인지 노년인구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문제 유형이냐면 예전에 계층 이동할 때 이게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상중하 비율 찾는 문제. 이거 선생님의 책 잠깐 보고 옵니다. 예전에 계층 이동 문제 같은 경우 상중하 합이 100%잖아. 결국은 그 100%에서 A, B, C 상중하 비율 찾기 이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그 연결고리가 되는 중간 혹은 뭐 하층, 상층 이렇게 가운데에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야. 요렇게. 만약에 3이라고 하면 1분의 3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과의 관계를 통해 이 비율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중층이 여기가 1이래. 그러면 이때 상층 3. 중층이 여기가 1일 때 하층 6 이라고 하면 중층 1을 놔두고 상 3으로 올려주고 하 6으로 올려줘서 여기 30%, 10%, 6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중층이 3이래. 근데 여기 중층이 1이래. 이 경우 똑같이 중층을 3으로 맞춰주고 얘를 3으로 맞춰줬을 경우는 얘는 6이 되니까 이 형태로 바꿔서 이 또한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걸 상중하 합이 100이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인구 부양비에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노인인구 합이 100이다. 이거랑 똑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걸 그대로 문제 풀이로 적용해 봅니다.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B, C 뭔지 몰라. 하지만 여기 조건절에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긴 해요. 유소년 인구는 노인 인구의 2배이다. 을국에. 그다음 각국 전체 인구는 을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이런 게 나와 있기는 해. 근데 지금 여기 A, B, C가 모르니까 A, B, C 어디 한번 적어 볼까요? 근데 여기 B가 공통이네. 오케이. 여기 1분의 4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다음 여기 B에다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갑국부터 볼까요? 갑국의 경우 요거 B가 10입니다. 동그라미. B가 10일 때 지금 C는 3이 되죠. B가 10일 때 A는 7이 됩니다. 벌써 다 나왔습니다. 이 비율 전체가 100%다라고 한다면 얘는 20이 되니까 5배씩 해줘야 되네. 그럼 여기는 15%, 여기는 50%, 여기는 35% 나옵니다. 자, 이제 을국 볼까요? 을국 A, B, C 똑같이 B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 12네요. 그럼 여기 12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 다음에 C가 그때 5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긴 4예요. 그렇지. 여기는 4일 때 1이 된다는 거니까 얘가 10이라면 얘는 3일 거잖아. 그럼 12를 통해 맞춰주면 여기가 5가 됩니다. 여기 20이 되겠죠. 전체 100%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내 5배 해준 거네요. 그럼 여기 25%, 5배 60%, 그리고 여기는 1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을 찾아냈어. 근데 지금 여기 연결고리가 있죠. 갑국 전체 인구는 을국 전체 인구의 2배래. 이 얘기는 뭐냐? 얘가 100명이라면 얘는 200명이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100명일 때 25명일 것이고 60명, 여긴 15명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여긴 200명이라면 여기는 2배 해야 되니까 30명. 200명의 50%, 100명. 200명의 35%, 70명. 근데 여기 연결고리가 있죠. 뭐라고 쓰여 있느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을국 인구의 노년 인구의 2배래. 여기서 2배 되는 거 뭐 있지? 아, 얘와 얘의 관계다. 여기서 이렇게 2배가 되네요. 그럼 우리는 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A가 을국의 노년 인구여야 되죠. 그럼 여기는 노년 인구, A가 노년. 그리고 요거 30명이 여기에 2배, 유소년이잖아. 그러니 C가 유소년. 그리고면 B 남은 게 부양 인구가 됩니다. 이제 다 찾았네요. 비율도 다 찾았고 그 다음 사람 수도 다 찾았습니다. 이제 답 골라볼까요? A는 유소년? 무슨 말이야? A 노인 인구야. 그러냐 X. B는 부양인구죠. C가 유소년입니다. 그러니 1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양인구가 노년인구보다 많다? 갑국이든 을국이든 전부 다 부양인구가 가장 많아요. 따라서 얘 달리라는 말 쓸 수 없어요. 전부 다 부양인구가 노인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총부양비입니다. 애기들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이야. 근데 이 부분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가야 되냐면 부양인구 비율이 늘어날수록 총 부양비는 작아집니다. 이게 1초 만에 나올 만큼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게 유치하게 인구 부양비 무지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채널에도 있어요. 그 영상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언제나 부양인구, 유소년, 그리고 노인인구 합이 100%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양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분자값으로 올라가는 유소년과 노인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부양인구 비율이 커지면 총부양비 줄어듭니다. 따라서 요거 부양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요거 더 크죠. 60%. 을국의 총부양비가 더 작은 거야. 그러니 총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에 비해 오히려 크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산해도 됩니다. 갑국 같은 경우 부양인구 지금 100명이네. 그 중에 요거 유소년과 노인의 합 100명이네. 요렇게 찾아도 되고요. 을국 60대 40 이렇게 되겠죠? 얘가 더 크죠?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야.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인구 부양비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무지개 떠올리고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떠올리는 것처럼 부양인구 비율이 커졌다. 총 부양비 줄어든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라는 건 유소년분의 노인 인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갑국의 노령화 지수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는 얘는 15분의 35. 물론 퍼센트로 가도 되고 30분의 70 해도 상관없습니다. 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소년 25%분의 얘 15%죠. 갑국이 훨씬 더 큽니다. 분모값은 작은데 분자값은 크잖아. 그러니 을국은 갑국에 비해 작다라는 말 맞는 말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갑국은 초고령 사회. 갑국은 초고령 사회 맞아요. 왜냐?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갑국 같은 경우 노인 인구의 비율이 35%야. 그러니 초고령 사회 맞아요. 하지만 을국 같은 경우 노인 인구의 비율 15%로 여기 14% 이상의 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 5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0번의 답 4번입니다. 표분석 문제의 마지막 문제. 이번 4월 모의고사에는 표분석 3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구 부양비, 그리고 성불평등, 그리고 이렇게 계층이동입니다. 이제 이 계층이동을 봤더니 요즘에는 계층이동의 디테일한 값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부모 세대 중층 30%, 자녀 세대 상층 10% 하고 자녀 세대에서 해당 계층 비율이 분모값이죠. 요거가 분모값인 거야. 그리고 부모 세대의 해당 계층 비율 올렸더니 이 값이 나온대.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중간값은 쓰지 않지만 상중하 해서 요렇게 부모와 자녀의 여기 바로 요 부분이죠. 상중하의 비율, 그리고 여기 상중하의 비율, 여기 두 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문제풀이가 좋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전체를 100이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부모 세대 중층의 비율이 30%래. 항상 여기에 부모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 쓴다고 이야기하지요. 왜냐면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은 일치고 그리고 여기가 상승 이동이거든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 이 부분은 부모가 중층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된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부모가 하층인데 중층, 자녀가 중층된 거니까 여기는 상승 이동, 그리고 여기는 하강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다 부모를 넣어도 되지만 아예 습관처럼 문제를 풀 때 상승 이동, 하강 이동 때문에 여기에 부모로 여기에 자녀로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부모 세대 중층 30%입니다. 여기네요. 그 다음 자녀 세대 상층의 비율은 10%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요 비율을 통해 보는 거야. 지금 여기를 봤더니 자녀 세대 중층, 얘와 얘의 연결고리가 나와 있네. 요거 9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네모값이야. 자녀 세대 중층 네모분의 여기 30이죠. 이 값이 9분의 5가 되어야 돼. 여기 곱하기 6 하면 되네요. 여기도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야. 그렇더라 그럼 여기 54가 나옵니다. 띵동. 자, 여기가 54면 전체가 100이어야 되잖아. 전체가 100이다 라고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여기는 3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층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경우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여기 하층 3분의 5를 통해 나와 있네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36분의 세모는 3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몇 배야? 12배입니다. 얘도 12배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60이 되겠네요. 아하, 여기가 60이구나. 그럼 여기는 10이 됩니다. 숫자 다 찾았습니다. 이제 답 확인해 봅니다. 기억입니다. 상층이야. 10분의 10이네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1번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2번 자녀 세대에서 중층의 비율은 하층 비율의 3배이다? 중층이 54고 하층이 36입니다. 그러니 하층 비율의 3배 될 수 없습니다. 3번 부모 세대에서 상층의 비율은 자녀 세대 하층의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부모 세대의 상층의 비율 10%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 하층은 36%죠? 낮다가 됩니다. 자, 이제 4번. 자녀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이 밑줄,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가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킬러마스터에서 강조하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최대 최소값 찾아주는 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거죠. 사하분화의 비율의 특성상 작은 값 알파를 최대값으로 만들었을 때 요때 베타 값을 확인해서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더 클 때 이때는 언제나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게 100%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always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왜 선생님이 이거를 정말 유치하게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클 때 띵크 앤 체크 요거죠 요거.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클 때 띵크 앤 체크. 이런 이유는 이게 최소값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확정형으로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 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하,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최대 최소인데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그러면 이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을 최대값으로 만들어보자. 지금 자녀 중충은 여기입니다. 이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최대로 만들면 20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길 최소로 만들어보자. 그럴 경우 2, 30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에도 40이야. 그러면 얘는 아무리 적어도 14가 들어가야 돼. 얘를 최대로 만들어 10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얘는 최소 14가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얘가 성립되죠. 답 4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 부모 계층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아니에요. 부모 계층은 10, 30, 그리고 60의 피라미드형입니다. 따라서 얘 틀렸습니다. 자녀 계층은 다이아몬드는 맞죠. 그러니 답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4월 학력평가 풀이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직 개념이나 표본석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좀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잘 보도록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